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면 인터뷰 세 번째 순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안철수 대선 캠프의 대변인 그리고 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위원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어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안 받을 것이라고 일찍이 예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작년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특검의 수사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를 정상적으로 받을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검찰 수사도 받았을 것입니다. 예.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청와대 측에서 특검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검찰의 그리고 특검 수사를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검찰 수사도 안 받은 것도 그렇고 언론의 대면 조사 보도 여부와 관련이 없이 원래 대면 조사를 안 받을 것으로 예측하셨군요. 어떤 핑계를 잡아서라도 안 받을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서석구 변호사와 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압 수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알 권리와 관련해서는 그 특검법 12조 얘기를 했더니 피해자에게 무죄 추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하mmurabi 법정에도 나와 있다.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을 유죄로 단정하고 수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런 특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먼저 강압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서석구 변호사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특히 강압수사를 주장했던 박채윤 피고인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 가면서 강압수사했다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서는 이미 박채윤은 특검에 조사도 받기 전이었어요. 받기도 전인데 강압수사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가 말했던 사실관계 중에 하나가 제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밤새도록 조사를 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일정한 수사에서 많이 있었던 경우로 본인이 원해서 받은 겁니다. 만약에 하루 안 받으면 이틀, 3일 받을 거기 때문에 당일날 원해서 받은 것을 두고 강압수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알 권리 불분에 관련해서도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특검법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수사의 경과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법의 근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압 수사와 관련된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용주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사전 언론 유출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면 조사 전부터 떠돌던 얘기였거든요. 언제쯤에 언론 유출 부분이라는 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조사 일정 아니었겠습니까? 예. 조사 일정 관련해서 보통 예상했던 것이 9일이냐 10일이냐 아니면 10일이냐 11일이냐 이거 갖고 아니겠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말이 나오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은 핑계 잡는 거다, 특이 잡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은 특검에서 사무실 장소를 청와대 안이 아니라 꼭 제3장에서 받겠다라고 주장을 계속 했다 한다면은 청와대는 그걸 문제 삼았을 거예요, 이제. 즉 양보할 걸 양보를 다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잡아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청와대 자작극 설도 나오던데 요거까지는 그렇죠. 어떻게 볼까요? 이런 내용이 그거죠. SBS가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말에 따르면은 특검에서 SBS의 취재원, 특검에서 알려줘서 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SBS에 확인해 줄 사람은 누구겠냐? 의심은 그거죠. 청와대에서 이걸 흘려서 기사화 시킨 다음에 이걸 빌미로 해서 안 맞는 거다. 예. 이렇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많은 피의자와 신문을 해보셨을 텐데, 일단은 특별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을 하고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뭐 강한 피의자 이렇게 뭐 질긴 피의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 고위직에 있는 피의자들, 뭐 장관급에 있는 사람이나 뭐 재벌 회장들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자기 조사 날짜가 알려졌다고 해서 뭐 조사를 거부했다 이런 건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왕왕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거래해서 그런 시간을 좀 알려주지 말아주라 그런 요청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이미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 내용이 알려졌다고 해서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예. 뭐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대면 조사가 무산이 되고서 박영수 특검이 앞으로 대면 조사를 구걸하지 않겠다.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의 비공개 요구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잘한 결정일까요? 특검이 그런 결정을 잘 했다고 봅니다. 예. 이러한 사안일수록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지만이 모든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고 예.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은 남아있는데 왜 청와대에 대해서 이런 외유적인 조치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 대면조사 요청을 거절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리고 그 전에 전례도 없고 그리고 이런 전례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질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현재 지금 탄핵 심판이 제기가 돼서 직무 정지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예,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상황이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면 조사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이루어질까요? 일단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이달 말 28일로 끝나고요. 뭐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피하면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특검도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대통령 대면 조사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모순 아닐까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특검의 입장입니다. 즉 특검은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경우에 사실상의 자백에 가까운 내용을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 그런 것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모든 거짓말의 산성으로 싸고 올려진 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니라는 것을 특검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조사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사를 성실하게 받으려고 한다면은 압수수색에 응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안 하는 걸로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수사를 받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힘들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열어두려면은 특검을 좀 더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가능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가장 쉬운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연장에 사인하면 되는 거죠. 아, 그게 쉬울까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연장에 승인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않을 걸로 보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오늘 오후에 보도에 따르면 특검 측에서 행정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예. 불승인, 처분 승인, 효력적인 가처분 같은 걸 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압수영장이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집행 이후에 수사를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법원의 판단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황교안 권한 내용도요, 쉽사리 특검 연장을 불승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압박을 주면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 연장과 관련해서 승인을 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법원에서 이미 압수수색 집행이 불승인한 것에 대해서 위법이라 판단했다면은 예. 결국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집행한 특별한 자료가 생길 것인데 이런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건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부득불 사인할 수밖에 없다,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일단 야권의 뭐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검은 연장하라고 하는데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은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후임 재판관을 임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임명은 저희들 거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 절차에는 시점이 되면 할 겁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정미 헌법재판관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국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특검 연장과 관련한 가능한 방법들 중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발의를 했는데 이거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로는 법안을 만들기가 일단은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가기가 어려운데 예. 만일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사실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은 그것도 실질적으로 28일 넘어서 그 안에까지는 입법이 완료되기가 어렵다 시간적으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전혀 없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한국당이죠. 그쪽에서 동의를 한다면 가능할 텐데 예.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예, 뭐 새누리당 간사들과는 뭐 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뭐 김진태 의원도 있고요. 예, 어제도 1차 논의를 했는데 논의를 했습니까? 여당 의원들과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예.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서 남은 20일 동안 뭐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뭐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상황 아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은 모호하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은 뭐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라 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불승인 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효력적인 가처분을 내준다면은 예. 분명히 추가적으로 수사할 사항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걸 연장을 해서 수사할 사항이 생겼다,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예.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권한 내용도 특검 연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간 합의로 직권 상정하자고 했는데 이런 검토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직권 상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가능하다고 보는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 합의가 되지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에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문제는 직권 상정을 해서 법을 통과된다 하더라도 거부권의 벽을 넘기는 어렵지 않나. 그것도 28일 안에 그런 입법을 완료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헌법재판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통령 측 양쪽에 오는 23일까지 입장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요. 채택한 증인 안 나오면 추가 소환 없다. 좀 강하게 변한 모습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특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며칠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정들,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던 증인들 대거 받아들인다는 이런 걸로 해서 요즘 많은 국민들이 이러다가 기각되는 거 아니냐? 예. 일부 또 찌라시 같은 데서 이미 몇몇 헌법재판관이 기각하기로 했다. 이런 소문 아닌 소문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쐐기를 받는 거죠. 어쨌든 3월 13일 이전에 심판을 마치겠다는 의미도 받아들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명확히 준 것이죠. 예. 그렇기 위해서 대통령 측에도 23일까지 문제를 제출해라라고 명령케 했고 특히 이제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다음 재판 기일에서는 한 번쯤 언급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죠. 안철수 전 대표 대변인 맡고 계시잖아요. 헌재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거는 압박이라는 취지가 촛불 민심이 헌재를 압박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
정치권은 정치권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이재명 권한대행이 그런 제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압박으로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향후에 탄핵 결정 여부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즉 태극기 민심에 이런 사람들이 압박을 해서 헌재 결과가 왜곡됐다라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요즘에 인터넷에서 화제더라고요. 네, 그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어제 그 고향에서 열린 국가대항전 유로 챌린지에서 그 덴마크의 4대2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예. 그 세계선수권 1부 리그 소속 덱마트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그 인터넷상에도 화제가 됐고요. 예. 오늘은 또 헝가리와 2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유럽 팀을 꺾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스하키는 겨울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고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스하키는 그 바디 체크가 허용되는 격렬한 스포츠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팬들이 열광하는데 그 겨울올림픽 전체 관중과 입장 수익에서 그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아이스하키계에서는 변방이라고 평가받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그 동네 북신세였는데요. 그 정도였어요. 네, 그 일본에 1982년에 무려 0대 25로 졌고요. 또 이후에 1무 19패에 그쳤었는데 예. 또 그 지난해에는 일본을 34년 만에 꺾었고요. 또 유로 챌린지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최근에 황골 탈퇴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네, 그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출신 그 백지성 감독이 예. 2014년에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그로부터 그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예. 그 백 감독이 선수 전원이 공격과 수비에 가담하는 그 이른바 그 벌떼하키를 펼치면서 예. 그 선수들의 패배 의식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귀화 선수 6명이 가세했고 또 김기성과 김상욱 형제 등 그 한국 선수들도 그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대가 되는 것이 내년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진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그 우리나라는 그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1위 캐나다 등과 같은 조에 속했는데요. 예. 그 사실 캐나다가 축구로 치면 그 브라질과 독일을 합한 그 연합팀 수준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0대 25로 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백지성 감독은 그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면 우리도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또 이런 출사표를 밝히면서 또 차근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홈팀에 이점이 있진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요. 2002 한일 월드컵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아이스하키 선수들 힘내시고요. 꼭 좋은 성적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스타죠. 이상화 선수는 평창 올림픽 리허설을 치렀네요. 네, 그 이상화 선수가 오늘 강릉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여자 500m에 출전했는데요. 37초 48로 그 2위에 올랐고요. 예. 그 아쉽게도 대회 2연패는 좌절됐지만 그래도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 그동안 부상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했을 텐데 안 다치고 내년까지 잘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소식이네요. 리듬체조의 손현재 선수 은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손현재 선수가 17일부터 그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그랑프리에 불참하는데요. 예. 그 사실 손현재 선수가 해마다 그 2대회로 시즌을 출발했는데 그 올해는 불참하면서 그 은퇴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손현재 선수가 지난해 리우올림픽에서는 4위에 올랐고요. 또 리듬 체조 선수로는 그 23살로 적지 않은 나이인데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손현재 선수 여러 가지 고민 많겠지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뉴스 정면 승부 잠시 뒤 4부 데이터 정치 분석으로 돌아옵니다.